컬트의 종류. 이제 세뇌하면 흔히 연상되는 컬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컬트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오히려 비종교적인 집단이 컬트화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집단이 컬트화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컬트는 사업이나 직업적인 성취를 위한 그룹이며 현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익 스터디 모임, 프리젠테이션 향상을 위한 모임, 마케팅 모임, 무술을 수행하는 모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임의 경우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이 되는 모임이므로 컬트화하면 매우 찾아내기 힘든 컬트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에서 중시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집단의 서비스, 기법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거나 자기 집단의 서비스, 기법이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거나 설립자의 권위가 너무 강하거나 자기 집단과 반대되는 사악한 경쟁자가 존재한다거나 집단의 룰을 강요하여 따라야 한다거나 계속 배워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철학 컬트인데요. 종교 컬트는 컬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종교 집단을 통해 알려졌고 컬트라고 하면 대개 이런 종교 컬트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들 종교 컬트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있던 기성의 종교 교리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카톨릭과 달리 성경의 독자적 해석 범위가 넓으며 한국에서는 무속 역시 독자적인 교리를 만들기 쉬우므로 컬트 집단이 쉽게 형성됩니다. 철학 컬트의 경우 심리학 컬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기반이 되는 논리나 개념에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뇌를 훈련하면 집중력이 늘어난다 등의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처럼 포장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사이언톨로지교이며 실제로 사이언톨로지는 종교로 바뀌기 전에 자기개발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철학, 심리학 컬트는 숨은 잠재력을 키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컬트의 주된 신념 체계로는 자신들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거나 자신들은 선택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혹은 고통으로 길을 잃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교리 혹은 컬트 리더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거나 자신들의 목적은 모두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악마는 어디에나 있으며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교리에 반대하는 자는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격 컬트인데요. 표현만 인격일 뿐 실제로는 인격 도야를 위한 컬트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컬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컬트는 어떠한 교리나 철학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교조 한 사람만을 위한 컬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격 컬트는 컬트 리더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 말한 것처럼 대부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컬트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의 팬덤이나 특정 정치인, 종교인 등을 멘토로 삼는 모임은 인격 컬트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한 모임에서는 특정 인물이 한 말이나 그 사람의 신념 체계보다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임의 원인이 되므로 정작 논리적으로 논파해도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격 컬트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은 리더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리더 주변에 있으면 재미있다. 리더는 무의식적인 필요성을 채워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흥미 컬트 혹은 취미 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취미나 흥미를 공유하는 집단이 컬트화된 것입니다. 사실 취미라는 것은 본업과 비교했을 때 부수적인 경우가 정상입니다. 따라서 취미에 인생을 바치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컬트화된 취미 집단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컬트는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당한 다양성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UFO 탐사를 위해 일주일간 전국 일주를 떠난다거나 주말마다 TV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로 코스프레를 하는 등의 일등이 모두가 컬트화하기 쉬운 집단의 사례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특히 만화, 소설 등의 캐릭터나 설정 등을 가지고 롤플레잉을 하는 모임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자칫하면 컬트화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컬트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컬트 분류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언급한 주제가 전부 세뇌의 주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충분히 세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제를 다룰 때 그 주제가 내 가치관 등의 자아 정체성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 뉴에이지나 동양 철학 등 혹은 자기개발, 명상, 자기 체면 등을 통한 활동 등 혹은 종교 교류 연구, 이미 출간된 책에서 배우는 모임이나 다단계 판매, 정치, 대체의학, 기공 및 에너지 수련, 오컬트,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여러 기법 등 예를 들어서 시크릿 등 능력 향상, 학습법, 집중력 향상, 잠재력 개발 등 그리고 뇌과학, 뇌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고라 역시 컬트 단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트란 무슨 특이한 사람들의 특별한 신앙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회화 모임조차도 컬트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컬트 세뇌 전문가들은 영성이나 종교가 아닌 철학이나 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컬트를 만듭니다. 즉, 주말마다 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컬트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모임이고 게다가 봉사라니 당연히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컬트 세뇌 전문가에게는 정말로 좋은 어장인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시크릿을 비롯한 자기개발 모임들에도 역시 컬트화하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현재 기업주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업 환경은 회사가 하나의 컬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먼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분야로 양성화된 컬트 세뇌입니다. 또한 파워 블로거라는 이들도 대부분 잠재적 컬트 교주입니다. EFT, NLP, 체면도 모두 정말 쉽게 컬트 세뇌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게다가 현재 소셜미디어는 그러한 밈의 풀을 정말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인간을 세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 도박, 여자, 예를 들어서 픽업에 목매이는 것 등도 인간을 세뇌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생각보다 구멍이 숭숭 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